아래로 내려다볼 때 생기는 원근감을 기풀심자 써가지고 시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좌우로 수평으로 둘러볼 때 생기는 원근감을 평평할 평자, 평화라고 쓸 때 평원이라고 그래요. 이 세 가지 원근법을 설정을 해놔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 실험해 보세요. 산 높은 봉우리에 어떤 사람이 올라가 있을 때 그 사람을 쳐다보면 산과 사람의 비율이 실제보다 사람이 훨씬 커 보입니다. 그 대문짝만큼 보인다고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아, 산봉우리에 사람 올라가니까 대문짝만큼 보이더라. 그 원근감이 그 고원이에요. 그렇게 그리는 원근. 그 높은 봉우리를 그리면 높은 봉우리가 실제보다 커지죠. 그리고 심원일 경우에 이렇게 위에서 내려다볼 경우에 개미 새끼처럼 보인다고 그러죠. 비행기 타거나 산봉우리에 상봉에 올라서 아래 내려다보면 실제 사람이 개미 새끼처럼 보여요. 작아 보여요. 실제 비율보다 작아 보입니다. 그게 심원이에요. 그 원근법을 전부 그림에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수평으로 볼 때 정면으로 쳐다볼 때만 서양 원근법하고 일치돼요. 한순간만. 그러니까 우리 원근법이 얼마나 풍부합니까? 그러니까 한순간 정면으로 쳐다보는 당시는 서양하고 똑같이 그리죠. 근데 정면만 쳐다보는 게 아니라 360도로 회전을 해서 본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동양 그림은 좌우로 무한 길어질 수가 있고 상하로 무한 길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두루마리 형태로 그림을 그려야 되는 거죠. 우주자연을 한 화폭에 그냥 다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분만 이렇게 봐가지고 정면에서 노려보는 시각으로, 정지시킨 시각으로 본 그 대상만 그리는 서양화에서는 산수화가 아니라 풍경화죠. 근데 우리는 산수를 다 그려요. 위에서 내려다보고 아래에서 올려다보고 수평으로 돌려보고 산 전면을 그리니까 전면을 다 그릴 수가 있죠. 그래서 요새 동양화하는 사람들이 동양화한다면서 풍경화 그리고 있어요. 그래서 늘 지적을 합니다. 시점을 왜 이렇게 고정을 시키느냐. 이건 기본적으로 이건 서양화다. 그래서 동양화는 앞뒷면을 다 그리는 거예요. 산의 앞뒷면을. 서양화를 그리는 사람들은 정면으로 보는 것만 그려야 된다는 그 고정관념이 있기 때문에 산의 뒷면을 그린다는 생각은 아예 하지도 않았죠. 그래서 그 교육을 받은 사람은 동양화를 수없이 보고서도 거기서 탈피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 얘기를 이제 앞으로 겸재 얘기를 쭉 진경산수화가 어떻게 출현하는지 하는 걸 들으시려면은 이런 기초 지식을 바탕에 깔아야 왜 겸재 그림이 위대하고 겸재 그림을 우리가 세계에 자랑할 수 있고 겸재를 화성이라고 불러야 되는지 하는 것을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이제 기초 지식을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동양화하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게 발명이 됐습니까? 우선 선을 내려면은 끝이 뾰족한 붓이 필요하죠. 선은 가늘면 가늘수록 좋은 선이 되니까. 면은 넓으면 넓을수록 좋은 면이 되지만은 선은 가늘면 가늘수록 좋은 선이 되는 거예요. 가는 선을 내려면 끝이 뾰족한 붓이 발명이 돼. 그래서 소위 그 천필이니 끝이 뾰족한 붓, 또 조심필이니 대추씨 같이 생겼다고 그래서 그렇게 부르는 우리 동양붓, 붓이 발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동양붓이 이제 주로 그림 그린 데만 쓰지도 않고 글씨 쓰는 데도 쓰이는데 이 한자문화권에서는 한자 자체가 상형문자이기 때문에 그림입니다. 극도로 추상화된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문인화가 출현할 수 문인화라는 용어가 출현할 수 있었던 것도 글자를 아는 사람, 문사들이 평생 그림을 그리고 있었단 말이죠. 추상화를. 그러니까 그 사람들로 하여금 그 사람들이 그 구상성을 조금만 그 글씨에다 가하면은 그대로 그림이 된다.
그러니까 문현화가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무슨 문필업에 종사하고 있다고 그래서 그 사람 보고 그림 그리라면 그립니까? 못 그려요. 그 과거 문사들만 그게 가능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서화를 하기 위해서 붓이 발명이 돼요. 그래서 예전에 내려오기로는 진시황 때 만리장성 쌓던 목념이라는 장군이 토끼 겨드랑이 털을 뽑아가지고 처음 붓을 만들었다 그러는데 실제로 발굴품을 통해서 보면 그 이전 훨씬 이전부터 그런 붓이 발명이 돼 있었어요. 개량했겠죠. 개량. 그래서 그 붓을 가지고 선을 내려면은 물감이 필요하죠. 선은 끝이 뾰족한 붓을 가지고 신속하게 움직여야 좋은 선이 되죠. 그런데 신속하게 움직이려면은 이 안료가 바탕에서 끌어당겨서 찐득찐득 안 놔주면은 선이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신속하게 윤활성이 있는 어떤 안료가 필요한데 윤활성이 있으면서 값싼 거. 그러면서 선의 성격을 선명하게 살리려면 무색 감각이 있어야 되는데 무색 감각인 거. 그거를 발명해. 그런 채색을 발명해야죠. 안료를 발명해야죠. 발명해냈죠. 뭐 물에 간단 말이에요. 완벽하게 모든 요소들을 다 갖추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바탕이 필요하죠. 좋은 선을 내기 위해서는 고운 바탕이 필요한데 그 당시에 고운 바탕이 없죠. 그 초기에는. 그러니까 고운 바탕을 내기 위해서 나무를 대패질하거나 대나무를 대패질해서 거기다 쓰고 그리고 그랬어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죽간이니 못간이 그래가지고 그건 넓이가 한정이 돼 있고 너무 넓으면 못 들고 다니고 그러니까 적당한 크기로 해서 가죽끈으로 이렇게 엮어서 가지고 다니면서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죽간이니 못간이니 이렇게 부르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근데 이거 굉장히 불편하죠. 무게도 그렇거니와 보관도 그렇고 그러니까 불편하니까 여기서 무슨 발명이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초기에는 이제 비단에도 쓰고 그런데 사실 그 비단이나 천은 모두 시줄과 날줄이 엮여서 천이 짜지기 때문에 그